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거는 40세부터 59세 사이에 있으신 분은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거는 오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부터 그래야 체크하는 게 예, 중요하겠네요. 그에 맞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이 의심 증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르고 자기한테 좋을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달라진 코로나19 확진 판정 기준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3월 11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 상담, 처방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으로 진단한다. 이런 내용일 텐데요. 이 바뀐 방침과 관련해서 임닥터를 모시고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자주 바뀌니까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 제일 궁금한 게 그동안에는 신속 항원 검사, 뭐 자가진단 키트 뭐 이런 걸로 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바로 확진 판정을 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다시 받게 했는데 이번에는 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네. 뭘까요? 제일 큰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이 먹는 치료제거든요. 근데 먹는 치료제가 그 증상마다 5일 내에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인과 맞물리는데 지금 뭐 하루 그 PCR 검사 수가 뭐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한 85만 건이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뭐 80만 건 넘고 뭐 100만 건도 이른다 그러잖아요. 3월 8일 날 최근에 100만 이제 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도 최근에 이제 자녀 때문에 이제 PCR 검사를 했는데 보통은 다음날 오전 9시 전후로 통보가 왔는데 밤 9시에 문자가 왔어요. 아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증상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자가 기트를 하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신속항 검사를 해서 양성이라서 다시 선별주소 가서 PCR 검사하고 결과 나오기까지. 그러면 벌써 한 2, 3일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먹는 치료제를 써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이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처럼 대유행기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확진하면 이제 그거를 확진을 인정하고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뀐 기준에서는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 개인용은 이제 코 그 앞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키트 그러니까 기기 자체는 다르지 않는데 검체 부위가 더 안쪽에 그러니까 비인두라고 하는 더 안쪽에 들어가서 검체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정부 발표라면 한 76개소의 그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기서 신속하는 검사와 PCR 검사가 한 95% 정도 일치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100명 중에 5명은 그 병의원에서도 신속항 검사했을 때 양성이었지만 사실 PCR에서 음성이었다는 얘기는 돼요. 근데 네. 문제는 지금처럼 대유행기이기 때문에 어떤 게 효과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임닥터가 알려준 걸로는 위양성률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PCR 검사하고 신속 항원 검사 다뤘을 때는 네, 가능하면 PCR 검사를 받으셔라라고 이제 임닥터가 추천을 해줬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기가 어려워진 거죠. PCR 검사가 바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유행 정도에 따라서 그 일치율이 제가 보기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행이 떨어졌을 때는 병원에서 하는 신속항 검사의 위 양성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먹는 치료제를 먼저 쓰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동안은 이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까지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네네네. 하시느라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 보도 기사에도 뭐 자가진단 키트 제대로 하는 법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네네. 이제 체계가 바뀌어서 자기가 좀 의심 증상이 있다, 뭐 확진자를 만났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하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자가진단 키트가 이제 부정확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하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 자가진단 키트를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 뭐가 달라져요? 결국은 선별검사소 가서 PCR을 해서 확진을 받아야만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 안심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가진단 키트 검사 그 개인용 키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보니까 한 8천여 곳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이 네네.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네네. 정말 자기가 지금 의심 증상이 있다, 좀 걱정된다, 그럼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닥터 말처럼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과연 지금 있는 이제 클리닉에서 이 검사를 다 담당할 수 있을까도 좀 사실 의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의심되면은 병의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보다 병의원에 방문해서 그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 텐데,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인의 경우에 가장 빠른 코로나 확진 판정 방법은 병의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확진이 네네. 됐어요. 그럼 확진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먹는 약을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나요? 오미크론의 경우에 증상이 이제 일반 이제 독감 증상하고 유사하니까 이런 대증치료 뭐 예를 들어 기침가래, 인후통 약은 뭐 처방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누구나.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구약, 먹는 치료제는 누구나 처방되는 건 아니고 60세 이상, 그 다음에 40세에서 50세까지는 고위험군에만 처방이 돼요. 나머지 군에게는 지금 처방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정책을 보면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는데 60대는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에서 확진받으면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대에서 59세까지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다시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게 이게 좀 의아한 거죠. 그 확진 네네. 판정 기준하고 또 약 처방 기준이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40대, 그게 50대. 40대에서 59세까지 고위험군의 경우에만 그렇게 돼요. 어차피 그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확진된다 해도 그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이제 먹는 치료제는 처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이가 아,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먹는 치료제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 부족하니까 60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주지만 40대에서 59세까지는 어쨌든 지금 완전히 풀지 못한 거죠. 언제가 이제 먹는 치료량이 늘면 이것도 풀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별진료소하고 병의원에서 신속한 검사가 있는데 이제 각자 나는 이제 의심 증상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또는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네, 선별진료소로 가는 게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네.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 선별진료소에도 가도 바로 PCR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은 PCR 검사 결과가 늦어지기 때문에 좀 약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치료제를 빨리 먹고 싶다.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병의원에서 신속한 검사를 해서 바로 결과 받고 혹시 이제 확진이 되면은 처방을 받는 게 좀 빠르실 거고. 그것보다는 내가 코로나 여부에 대해서 확실해지면 그때 먹는 치료제 먹겠다. 이런 분의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를 바로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그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확진 이후에 필요한 거는 이제 그에 따르는 격리 조치이지 먹는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여기도 이제 확진을 간단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병의원에 가서 확진을 받고 조치를 하는 거고요. 증상이 있을 경우에. 근데 이제 39세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 그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40대에서 59세 사이인데, 여기서 고위험군이 아닌 분은 39세 이하와 동일하고요. 문제는 고위험군이 있으신 분은 이제 결국 고민이 되는 거죠. 어차피 병원에 가서 양성이 된다 하더라도 먹는 치료제를 받으려면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네.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상황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이거를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거는, 40대부터 59세 사이에 있으신 분은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거는 오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그래야 체크하는 게 예, 중요하겠네요. 그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의심 증상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르고 자기한테 좋을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 이것만 생각했는데 임닥터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 개인이 좀 미리 사전에 체크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임닥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또 혹시라도 집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검사 방법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키트는 지금은 이제 선제 검사의 일환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서 이용이 되는데, 어, 실제로 뭐 개인이 할 경우에는 요 비강이라고 하죠. 요 코 안쪽. 요 안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비인두라고 하는 곳에서 검체를 해야 좀 더 정확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가용에서 이제 하는 건데, 아마 어린 애들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테고, 하지만 어른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보다 정확한 검사를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제 병원에 있는 거, 네, 뜯겠습니다. 네. 저희 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면봉이 두꺼워가지고 사실 넣으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이제 코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이렇게 이제 넣어서 검사하시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코 뒤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이제 구강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넣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가 비강의 바닥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넣는 길이는 한 10cm 레벨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 넣을 길이를 이렇게 잡고요.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살살 넣으면. 그래서 그 비인두에 이제 닿는 느낌이 있거든요. 목 쪽에. 그러면 거기서 살살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그렇군요. 저는 막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넣으면은 안 되죠. 아마 네. 그 구조를 우리 유피님이 올려주실 텐데, 이 바닥을 따라서 올라가면 요 목과 만나는 곳, 거기에 이제 닿게 되죠. 이제 목에 닿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채취를 해서 그 다음에 키트 사용법에 맞춰서 검사하시면, 키트 검사는 분명히 이제 부정확성이 좀 더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달라진 코로나19 확진 판정 기준과 자가진단 키트, 정확한 검사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조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환자는 늘고 있고, 대신 그 정부에서 방역 조치는 좀 더 완화되고 있고,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고요. 오미크론이 이제 치명률은 델타보다 분명히 낮아져서 그건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독감처럼 여길 수는 없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상황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들이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쨌든 오미크론에 걸리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개인의 그 위생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 씻게 하고. 지금은 이거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혹시 증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병의원에서 가서 빨리 이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잘 씻기,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빨리 검사하기.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